자, 오늘은 좀 특별하게 맨날 앉아서 이렇게 인사를 해서 한번 서봤습니다. 청목 캘리그라피가 들어가 있는 이게 앞치마입니다. 제가 이게 청목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는 학생들이 착용을 하고 청목 캘리그라피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사하니까 좀 색다르죠? 예. 이제는 여러분들이 보면 치읓까지 우리 썼잖아요. 이번에 이제 키역 쓰면서 이제 한글을 다 띄는 거예요. 이제. 일종의 보면은 청목 캘리그라피 걸음마 단계가 이제 끝났다, 이게 끝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 배운 걸 가지고 단어를 계속 반복해서 쓰면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문장을 써가는 과정을 해야 돼요. 우리가 단어만 썼잖아, 그죠? 이제 문장을 써가는 작업을 하기 전에 마지막에 뭐가 남았어요? 키역, 그 다음에 티귿, 피읍, 히읗 4개 남았어요. 그래서 하나씩 저와 함께 마지막 마무리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앉아볼게요. 오늘 좀 특별히 날씨도 덥고 해가지고요. 제가 여러분들이 익숙한 단어 우아기를 벗었어요. 우아기. 지난번에 보면 우리가 이제 치읓을 썼죠. 치읓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결국 기억이 파생된 부분이거든요. 그죠? 기억이 변형된 거예요. 근데 오늘 쓸 게 이제 키역입니다. 키역. 키역은 기억하고 똑같은데 가운데 선 하나 그으면 키역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14글자잖아요. 14글자. 기역부터 히읗까지. 그 중에서 중복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분들이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좀 편한 상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좀 들어요. 자, 오늘은 키역을 한번 써볼게요. 지금 여기 보면 교과서가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렇게 교과서였어요. 이 교과서가 지금 이제 우리 그 학생들이 전에 있는 선배들보다 훨씬 빨리 늘어요. 엄청 잘 쓰고 있어요. 근데 그 전에 선배는 여기 없었어요. 그냥 교과서만 있었어요. 근데 요거를 해보니까 학생들 요구가 많고 해가지고 요거 따라쓰기를 이렇게 만들어 왔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늘더라고요. 연습지가 얼마나 내가 썼느냐에 따라서 그 글씨의 그 발전 속도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랬죠. 여기 이 글씨를 만들기 위해서 8톤 트럭, 2트럭 이상의 연습지를 버렸어요. 그래서 만든 글씨체인데 여러분들이 그 정도까지 할 필요 없잖아요. 그죠? 왜?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제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도 한리학까지 정도는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요 청목 캘리그라피를 이제 종반전으로 가고 있어요. 자, 그거를 키역을 쓰는 법을 제가 하나씩 교재를 보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여태까지 많은 분들의 공통된 얘기는 기억이 어렵다. 기억이. 근데 기억이 사실 어렵긴 해. 근데 키역도 기억을 잘 써야 기억이 잘 쓰는 거죠. 그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키역을 보면 자, 기억을 먼저 써볼게요. 제가 고개를 숙여버리니까 영상이 잘 안 나와. 그래서 제가 이렇게 고개 들고 한번 해볼게요. 제가 또 안경을 또 써야 돼. 예? 이게 눈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인데, 자, 잘 보입니다, 지금. 자, 이거 찍고, 올라가서 여기서 힘을 빼는 거죠. 자, 이렇게. 예, 보이시죠? 예. 쉽죠? 그 다음 키역은 여기서 이렇게 쭉 거주면 돼요, 이렇게. 이렇게 거주면 돼요. 이게 키역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억이, 유사하게 기억이 나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보면, 얘가 이렇게 가는 거는 잊지 마셔야 돼요. 이렇게 가줘야 돼요. 이렇게 가서 이렇게 또 가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방향이 이렇게 됐다는 얘기예요. 자, 한번 카메라 한번 써볼게요. 카메라. 이 글씨를 쓸 때 되게 중요한 부분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 질서를 맞춰가는 거거든. 이 질서를. 자, 카메라 한번 써볼게요. 자, 기억 나왔죠? 여기서 하나 그으면 이제 키역이 되겠죠? 그 다음 모음은 어떻게? 모음은 자음보다 크기가 작아야 돼. 그죠? 같거나. 예, 그럼 여기 가운데 찍어야 돼. 예? 카, 매. 모음, 이건 요런 미음이나 이응이나 비읍은 다 얇게 합니다. 이렇게 가서 기역자로 가서 꺾어서 툭 쳐줘요. 그 매, 자 가서 올라가서 내려요. 그리고 다시 또 내려요. 이렇게 매. 이렇게 나왔죠? 예. 라는 항상 여기서 이 글씨보다 위에 올라가서 여기서 기역처럼 쓰는 겁니다. 이렇게. 예. 얘가 여기서 힘을 빠져줘야 돼. 이렇게 빠져줘야 돼. 그래 예뻐요. 그 다음에 가서 이렇게 갔죠? 예, 가서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쭉 라 됐어요. 네, 라 이렇게 돼 있죠. 예. 자, 그러면 보면 제가 뭘 얘기하려냐면 키역에서 얘가 이 라인 있죠, 이 라인이 이 점, 얘가 이렇게 일직선이 딱 맞아 이렇게, 그죠? 네, 맞죠. 요걸 보고 이제 우리 질서라 그래, 질서. 그래서 규칙을 지켜야 돼, 규칙을. 그러면 글씨가 아주 깔끔하게 돼요. 여기서 보면 얘 기역과 얘 리을, 얘와 얘의 공통점은 이 안에 기역이 숨어 있다는 거죠. 예, 기역이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 카메라 쓸 때는 여기 모음의 라와 카의 아, 예? 요 아가 이 점이 다 일직선에서 나올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봤는지, 요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여러분들 이제 키역 쓸 때 요거 중점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예, 중점적으로. 자, 그 다음에 뭐야? 자간인데 자간. 여기서 얘가 여기서 가고 점이 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가 있고. 라 보자, 라가 어디까지 와 있어요? 여기까지 와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서부터 시작하게 되면 이만큼의 공간이 생겨버려, 이만큼이. 그래서 이 라를 쓸 때는 이 정도 들어갔다는 거, 예, 잘 보시고 쓰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전부 다 이 가로형 모음이에요. 아와 에와 라는, 그죠? 그래서 글씨들이 다 옆으로 이렇게 옆으로 직사각형이 나옵니다. 이렇게 옆으로 길쭉하게, 그죠? 예, 이렇게 직사각형이 나와요. 얘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쿠알라 할 때 쿠는 이제 세로형 모음이죠. 오, 우, 요, 유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쿠알라 룸푸를 한번 써볼게요. 자, 이렇게 써요. 이렇게. 이 세로형 글씨는 기역이 좀 짧아요. 기역이 어디가? 여기가 폭이 세로형이니까. 그래서 좀 짧게 씁니다. 그 다음에 그쵸? 그 다음에 여기서 쭉 가는데, 그 다음에 띄고 쿠 그죠? 예. 알 자, 이렇게 왔어요. 쿠알라. 라도 여기 메라처럼 똑같이 위에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시작을 해서 쿠알라. 그죠? 자, 그 다음에 룸프로 여기서 비죠? 여기서 시작해서 이렇게 가져옵니다. 룸, 그죠? 룸. 그 다음에 프로 하고 찍고 또 와서 여기서 같이 갑니다. 그 다음에 프로 푸. 그 다음에 르는 얘가 약간 내려갔죠? 네, 내려갔어요. 그래서 여기다 맞춘 겁니다. 자, 쿠알라 룸푸. 그러면 질서는 어디에다 맞추느냐 보다는 기본적으로 글씨 쓸 때마다 질서를 자기가 찾는 거예요. 여기서 쿠 아래에서 아, 라에서 아, 요 부분은 다 일직선을 맞죠. 이렇게 요 손과 다 맞아요. 이렇게 여기다 맞춘 거예요. 그리고 룸과 푸에는 요 우가 맞는 거예요. 이렇게
오를 맞추는 거예요. 이렇게 질서를 맞춰가는 거예요. 이렇게 요거를 어떻게 보면은 통일감이라 해요. 이게 통일감. 그러니까 질서가 있어야 글씨가 예뻐져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보시면 되고, 자간도 보세요. 쿠와 알 사이는 이렇게 사실 이렇게 보면 거의 붙었어요. 얘는 라는 항상 튀고 올라갔죠. 올라갔고 얘도 리을 올라갔죠. 얘는 여기인데, 그죠? 그 다음에 피읍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실 엄청나게 가는 얇은 거예요. 이게 왜냐면 이게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을 만들기 위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덩어리감을 만든 거예요. 덩어리. 그래서 글씨를 여백이 없어서 이렇게 쫙 맞춰주는 거예요. 아코디언처럼 이렇게 쫙 맞춰준다는 거죠. 이렇게 맞춰주면 글씨가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하면 여백이 없으니까 이게 조형미가 살아버려요. 조형미가 산다. 그래서 글씨들을 이렇게 다닥다닥 붙이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커피숍 있어요. 커피숍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자, 기억을 중점적으로 먼저 볼까요? 기억 쓰는 거고 똑같아요. 자, 자, 이렇게 됐어요. 기억이죠? 그 다음에 얘가 왔어요. 그죠?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가서 내려서 올라가서 내리는 거죠. 커. 근데 여러분들이 보면 요게 어려운 것 같아요. 요거. 얘는 이렇게 갔다가 쉬고 다시 붓으로 갔다가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예? 그리고 이걸 붓으로 한다면, 자, 여기서 쉬었다가 올라갔다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면 어렵지 않게 쓸 수 있습니다. 가끔씩 먹물에 보면 이렇게 찐득찐득한 게 걸려 있어요. 이렇게 이거 반드시 떼야 돼. 떼야 되는데 제가 뗄 수가 없어갖고 밑에다가 종이에다가 지금 띄고 있어요. 자, 피읍은 이제 키읔 다음에 또 피읍을 또 쓰게 돼 있어요. 근데 피읍을 한번 써볼게요. 피읍 보면 이렇게 가 있어요. 이렇게. 직선, 그죠? 하나는 위에서 붙고 하나는 밑에서 붙습니다. 이렇게 피. 그리고 얘가 올라갔다가 똑같이 내리는 겁니다. 이렇게. 커피. 숍 쓰는 거 기억나시죠? 얘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얘가 이렇게 가면 안 돼요. 이렇게 안 돼. 이렇게. 그 다음에 얘가 이렇게 갔어요. 그리고 찍고, 그 다음에 찍어서 내린다. 이렇게 내려요. 그래서 얘가 비읍이 이렇게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가운데 딱 이렇게 커피숍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하면 여기 얘가 이렇게 딱 맞아주면 좋아요. 이렇게 이 책에서도 이렇게 딱 맞죠. 이렇게 맞아주면 좋아요. 그래서 커피숍도 보면 그 매번 똑같은 얘기지만 커와 피 사이의 자간을 보세요. 자간을 촘촘하게 해놨죠. 피와 숍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가 얘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갔어요. 근데 숍을 이렇게 해버리면 여기 여백이 생겨버린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숍을 여기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세워서 여기다 붙인 거예요. 왜? 이쪽에다 붙이려고. 요게 그렇게 해서 고안해낸 활자체. 그래서 그걸 좀 참고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얘 보세요. 숍에서 얘가 찍고 내려오면서 얘 갔다가 오니까 여기서는 두껍고 여기서는 얇아져요. 여기 보세요. 포인트가. 그죠? 이거는 붓의 흐름을 여기다 적용을 그대로 자연스럽게 나가야지, 잘못하면 오히려 이걸 막 덧칠하거나 그러면 더 이상해져요. 제가 오늘 지금 이 말하는 게 되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아침에 아침을 먹다가 제가 어금니로 혀를 깨물었어요. 그래서 보니까 그동안 고기를 안 먹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이가 헷갈린 것 같아요. 오랜만에 고기가 들어왔구나. 지금 발음이 좀 이상해. 이해를 하세요. 가끔씩 여러분도 고기를 드세요. 혀를 고기로 오인할 수 있어요. 커피숍. 자, 그 다음에 카스 한 잔. 이게 있어요. 카스 한 잔도 써볼게요. 자, 이게 갔죠? 자, 기억은 너무 쉽죠?
예. 기억만 잘 쓰면 뭐 기억은 사실 거저 먹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가, 스, 카스, 한 잔. 자, 이렇게 됐어요. 그죠? 이렇게 됐어요. 이게 제가 왜 이렇게 쓰냐면, 이게 맞아야 돼, 이게. 얘가 진짜 딱 맞아야 돼, 얘가. 예? 요거 매제. 그 다음에 얘가 또 맞아야 돼. 다. 예? 이렇게 맞춰서 써야 글씨가 되게 예뻐져요. 이거 뭐라 그랬어요? 질서. 규칙을 지켜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보면은, 요런 선들이 좀 두껍게 나왔는데 되게 얇게 나와야 돼요. 그래서 잔자를 지금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잔자가. 이렇게 돼 있죠? 예, 찍고, 그 다음에, 자, 여기 점을 찍죠? 예. 그리고 붓 끝까지고, 갔다가, 예, 갔다가, 네, 이렇게 쭉. 자, 이렇게 얇게. 얘가 이렇게 갔다가, 너무 두껍잖아. 그죠? 얘 갔다가 얇게 이렇게 얇게 가는 거를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카스 한 잔을 할 때는 꼭 나오는 소리가 있죠? 캬. 예? 캬. 캬가 여기서 이렇게 가서, 예, 그 다음에 이렇게 가고, 그 다음에 모음은 자음보다 좀 작죠? 그리고 야 할 때는 작고 하나는 크고. 요거는 이제 거의 여러분들이 이제 다 외웠어 보니까 너무 잘 쓰는 거예요. 여기서 그 여, 야, 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두 개씩 나오잖아요. 하나는 짧고 하나는 길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한 2배 이상이 돼요. 2배 이상. 너무 작게 찍지 마시고 2배 이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맞추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캬가 요 가려운 것이 이렇게 모음인데 이렇게 깔끔하게 나올 수 있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그 다음에 코코와 그 다음에 켤레 이렇게 돼 있죠. 네, 코코와 켤레를 한번 써볼게요. 코코아는 이게 세로형 모음이죠. 그래서 오를 중점적으로 보세요. 한번 보시면 여기서 코가 이렇게 돼 있어요. 기억. 그죠? 기억. 그 다음에 여기서 찍죠. 중요한 건 여기 지금부터야. 왜냐면 여기가 오는 항상 길어요. 이렇게 되자마자 이렇게 쭉 이렇게 갔다가 오는 걸로. 여기를 중점적으로 보셔야 돼. 코에서. 예. 어디? 예. 얘가 이런 모양이 나와야 돼. 이런 모양. 그건 뭐냐? 붓을 딱 대자마자 점점점 눌러야 돼. 점점점 눌러야 돼. 그래 이렇게 나와요. 그 직선이 이렇게 작대기처럼 딱 나오면은 무지하게 안 이뻐요. 그래서 피랍이 여기 들어가줘야 돼. 그러면 다음에 코를 들어갈 때는 여러분들 보면 코를 여기다 쓰게 되면 여기 여백이 무지하게 생겨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쓰는 겁니다. 치고 들어가요. 자, 이렇게. 그럼 코, 요 사이에 보세요. 우리는 모든 글씨가 다 공간을 침투하는 거예요. 응? 공간을 침투하기 때문에 이 안에다 코를 집어넣어가지고 여백을 없애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코코아. 코코아를 여기다 쓰게 되면 이게 계단식으로 되니까 안 예쁘니까 위로 올렸어요. 이렇게 올렸어요. 그리고 모음, 야, 됐죠? 네, 그 다음에 여기서 이렇게 쭉 나가. 이렇게 예? 그래서 코코아가 이렇게 갔다가 다시 내려가서 다시 올라가는 변화를 주는 거죠. 요거는 변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글씨 쓸 때 왜 교수님 왜 이렇게 딱딱딱딱 위에 딱딱 맞추고 위에 딱딱 맞추지 못하냐? 지금 모든 한글은요 받침 있는 것과 없는 것 차이에 있어요. 그럼 어떤 건 짧고 어떤 건 길 거 아니에요. 근데 전부 다 거기다 맞추게 되면 글씨는 어떤 건 받침이 있으면 글씨가 작아진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가지고 향은 받침 있잖아요. 향을 여기다 딱 맞춰요. 그러면 향자가 무지하게 작아져 버려요. 예? 한번 제가 한번 써볼게요. 고향을.
고, 고. 향도 여기 맞춰서 한번 써볼게요. 이렇게. 그럼 향자가 상대적으로 작아 보여요. 고자가 커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향이 작아 보이죠. 근데 이거를 고 받침은 그대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혀가 고자하고 거의 크기가 비슷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크기가 맞아요. 고향 이렇게 돼야 되니까 고자와 향자가 크기가 같아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이게 이니까 이 밑에 다운될 거 아니에요, 그죠? 글씨가 하나는 올라가고 하나는 내려가요. 그러면 어떻게 생겨요? 여기 여백이 생겨버려요. 여기가 이거 뭐라 그래? 여백. 예? 그러면 고향, 생각, 소식 이렇게 하면 소식 소자 어디다 써야 돼? 그럼 여백으로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여기 이 계단처럼 된 요 공간에 시옷이 들어가면서 이렇게 한 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한 덩어리가. 그럼 여기 또 비잖아요, 여기가. 그죠? 네. 여기 비죠, 요 사이가. 요 사이가 비잖아, 이렇게. 그럼 여기에 또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향 소식, 전해 다호. 할 때. 전자를 여기서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 예? 전. 이렇게. 그러니까 여백이 있으면 그 안으로 다 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 덩어리가 하면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코코아 쓸 때도 코와 그 다음에 코 쓸 때는 바로 같이 단치를 맞추면 그 여백이 생겨요. 예? 이렇게 되는 거죠. 코코아가. 자, 보시면. 코. 자, 우리 상시적으로 쓸 때 이렇게 되죠. 코. 그 뭐가 생겨요? 이만큼의 오각형의 여백이 생긴다는 거예요. 여백이 생기게 되면 글씨의 덩어리가 깨지죠. 덩어리감을 살리기 위해서 얘가 나와서 이 안에 낀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완전히 기초는 끝났어요. 그러면 글자와 글자 사이가 어떻게 집어넣는지에 대한 원리를 이해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원리를 이해를 해야 여러분들이 청목체에 대한 기본적인 디자인에 대한 거를 익혀서 아름다운 글씨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공간을 침투하는 걸 지금부터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왜냐면 기억을 쓰는 법을 지금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 기억을 쓸 줄 알잖아 이제. 그죠? 기억을 썼어요. 근데 기억 쓰는 법을 계속 강의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그걸 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관계 그리고 단어와 단어가 어떻게 연결해갖고 덩어리감을 만드는지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 디자인을 배우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요걸 이해를 하시겠죠? 자, 코코아까지 했어요. 그러면 이제 켤레. 지금 붓을 이렇게 보면은 먹물을 잘 흔들어야 돼. 이렇게 먹물. 네, 막걸리처럼 흔들어야 돼. 왜냐면 그 안에 침전물이 생기는데 나중에 맨 마지막에 가게 되면 이게 끈덕끈덕한 게 막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렇게 붙이면 쓰다 보면 이게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그 끈적끈적한 부분들은 걸리면 바로 빼내가지고 싹 제거한 다음에 여러분이 쓰셔야지 작품을 망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하다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적응을 좀 해야 될 거예요. 적응을. 자, 켤레 한번 써볼게요. 이 켤레는 가로형 글씨인데 받침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리을이 들어가 있으면서 그 다음에 또 리을이 연결이 돼요.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 것인지 그 다음에 질서를 어떻게 하는 건지에 대한 부분을 자세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켤레 쓸 때는 여러분 아마 켤레 쓸 때 보시겠지만 켤레가 이렇게 기억 나왔죠? 자, 이렇게 나왔어요. 여 할 때 여기 점을 찍죠. 그리고 가요. 올라가서 내려요. 자, 그 다음에 리을을 기억처럼 써서 힘을 빼죠. 이렇게. 그죠? 켤. 그리고
바로 여기서 레는 올라타죠. 올라타죠. 그리고 얘가 이렇게 또 가요. 가서 내려와요. 또 내려와요. 이렇게 켤레가 되는 거예요. 켤레. 한 켤레, 두 켤레, 세 켤레 이렇게. 지금 보면 잘 보세요. 보면 뭐가 공통점일까요? 일단 이 모음을 보세요. 모음의 크기가 이렇게 딱 맞춰야 돼. 이렇게. 지금 어떤 분은 큰 TV를 통해서 이제 저하고 이제 대화하는 것 같이 볼 텐데, 요 모음, 요 키가 같아야 돼, 이렇게. 그 얘도 보세요, 얘가 이렇게 갔죠? 얘 갔어요. 얘 가서 올라가서 내리는 거예요. 갔다가 갔다가 쉬었다가 내려오기, 쉬었다가 내려오기. 요거를 반복을 해서 하면은, 이런 것이 다 되고요. 얘도 돼요, 얘. 그죠? 요거는 점 찍으면 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가면 되고요. 그 다음에 오는 리을은 반드시 올라타줘야 돼, 이렇게. 올라타주는 이유는 리을 자체가 보시게 되면, 자, 리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리을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죠. 그죠? 그럼 얘가 거의 3분의 1밖에 안 와요, 여기가. 그럼 어떻게 돼? 여기가 이만큼이 여백이 될 수밖에 없어요, 여백. 그 어떻게 돼? 얘를 이쪽 밀어 넣어야 돼, 이렇게. 밀어 넣어야 돼. 어떤 글씨든지. 그럼 밀어 넣으면 이 여백이 줄어들었고, 글씨가 여기 앉히게 돼야 돼, 여기에. 글씨가. 그러니까 이렇게 얹혀져 있는 것 같은 느낌. 이해가 되시겠죠? 이렇게 얹혀져. 그래야 글씨가 짜임새 있게 딱 조형적으로 마무리가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설명하는, 이렇게 질서가 있는, 이런 규칙이 있는 캘리그라피 강의 들어보셨어요? 예? 왜냐면 지금 다른 캘리그라피 강의를 한번 들어보시면 글씨를 예쁘게 쓰는 방법을 자꾸 얘기를 해줘요. 근데 우리는 예쁘게 쓰는 게 아니라 여기에서 디자인 원리를 이해하고 디자인 원리를 표현하는 방법을 계속 얘기를 해줘요. 그게 뭐냐면 결국은 미라는 부분은 일정하게 보면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는 그 객관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미에 대한 부분들을. 그게 디자인 원리가 결국은 캘리그라피도 적용할 수 있어요. 캘리그라피는 예쁜 글씨를 쓴다고 하지만 사실은 예술을 하고 있거든요. 예술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통해서 여러분이 청목체를 배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키역을 썼어요. 키역을 썼는데 키역에서의 어떤 그 기억의 어떤 기본적인 원리에다가 그 다음에 키역이 주는 단어와 바로 옆 단어의 연관관계, 그 뭐냐면 공간을 줄여가는 방법, 그 다음에 위아래 어떤 그 받침에 대한 부분들을 자세하게 설명을 했는데, 요거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보시면 먼저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보시면 다 보시겠죠. 이렇게. 카메라, 쿠알라룸푸르, 커피숍, 카스 한 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코코아, 그 다음에 켤레까지 이렇게 한번 제가 다 써봤습니다. 요걸 통해서 여러분이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연습을 하시면서 왜 공간이 줄여야 되는지, 여러분 이렇게 한 다음에 습관이거든요. 이렇게 글자 자간 사이를 잘 붙이는 부분이 익숙하지 않은데 계속 붙여나가는 작업을 해서 멋진 캘리그라피의 작가가 되는 과정을 밟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키역을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키역입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